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제이비가 부러워할 촌철님의 인사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둥근 달빛님이신데요. 저는 오랜만에 강화 성모도로 캠핑 갑니다. 가서 밴댕이 무침 먹고 오려고요. 아, 성모도에 밴댕이 많이 나요. 역시 제이비가 알고 있었어요. 밴댕이 무침 좋아하십니까? 그렇죠. 밴댕이 소갈딱지이기 때문에 회로 먹기는 참 힘들거든요. 배 위에서나 먹을 수 있는. 그러니까 무침으로 먹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둥근 달빛님이 이렇게도 보내주셨어요. 우리 막둥이가 강화도에서 해병대 근무 중인데 확성기 중지에 안심이 됩니다. 그래서 캠핑도 가시나 봐요. 적경 지역 주민분들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뭔가 간만에 잠을 푹 주무셨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잠시 후 6분 집중해서 자세히 전해드릴 거예요. 네, 그리고 에라이님이 특검이 특급으로 지명되었네요. 성형 없이 철저히 수사해서 국민들 속 시원하게 밝혀주길 기대합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이슈다님, 드디어 특검이 시작하네요. 하루빨리 윤 정권 내란 종식, 김건희 사법 처리 등 해결하고 나라 살림 잘 꾸려나가기를 학수고대합니다. 7777님, 밤 12시에 특검 지명이라뇨. 그 시간은 원래 소맥 말아서 회식하는 시간인데 점점점 보내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셔서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벌써 지명했네? 놀라셨을 텐데 이 소식 바로 가볼까요? 거의 전광석화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빛의 속도로 지명을 했는데요. 내란 특검에는 조은석 전 감사원장 직무대행을, 그다음에 김건희 특검에는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그다음에 최상병 특검에는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지명을 했습니다. 이로써 오늘부터 당장 이제 출범 준비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출범 준비는 최장 20일 동안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이제 준비를 끝내면 바로 수사를 개시를 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관심사는 이 세 특검 모두 궁극적으로 마지막으로 불러서 조사하고 사법 처리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입니다.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도 공천 개입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 빼고 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런 점에서 이 점을 한번 짚어봅시다. 어떤 걸까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신병 처리.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바로 이 점을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점을 제기하는 특별한 계기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어제가 어떤 날이었냐? 경찰이 출석해서 조사받으라고 통고한 기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안 가고 어딜 갔냐? 반바지에 반팔 티차림으로 경호원들과 함께 아크로비스타 상가를 활보하는 장면이 포착이 됐습니다. 건강과 미용 관련 샵들이 모여있는 곳이라고 하죠. 네, 의도적으로 노출한 건지 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아무튼 신체의 자유를 아주 거리낌 없이 누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이 신체의 자유를 언제까지 누릴 수 있을지, 그리고 그 자유 여부를 결정하는 주체가 특검이 될지 이걸 한번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경찰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경찰이 2차로 출석해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날짜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제였지만 예상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았고 나 보라는 듯 상가를 활보를 했어요. 그러니까 경찰이 19일에 나와서 19일에 출석해서 조사받으라 3차 요구를 했습니다. 네. 여기에도 응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경찰이 정말로 체포영장 발부받아서 체포에 나설 것이냐, 아니면 이제 그 특검이 이제 그 발족을 하기 때문에 특검으로 넘길 것이냐, 이걸 좀 짚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어떻게 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경찰과 특검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출석 요구를 한 이유는 두 개의 혐의 때문입니다. 대통령 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를 지시한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이게 하나고요. 지난해 12월 7일 경호처에 계엄 관련 군사령관들의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한 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 이 두 가지입니다. 이건 세 개의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고
특검과는 무관하게 체포 또는 구속을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관심사는 경찰이 독자 행보를 보이면서 존재감을 어필하려고 할지 아니면 속도를 조절하면서 어차피 특검도 할 텐데 그럼 그쪽에서 하세요라고 공을 넘길지 이걸 현재로서는 판단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만약에 후자로 간다면 그러면 관전 포인트는 달라지는데 뭐가 되겠습니까? 새 특검 간에 윤석열 전 대통령 신병 확보, 구속을 놓고 주도권 경쟁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 점을 좀 봐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데이지 님이 출석은 하지 않으면서 나 잡아봐라 경찰과 술래잡기 하는 건가요? 라고 좀 꼬집어 주셨고 네. 신원서파님은 도대체 뭘 믿고 저렇게 뻔뻔하게 돌아다니는 걸까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3941님 이왕 하는 특검 굵고 짧게 하고 민생 경제에 올인합시다 라고 해주셨는데 일각에서는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 뭐 정치 보복의 우려 이런 게 지금 막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이런 반발이 제기가 된다는 건 사람을 잘 뽑았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자, 정광석화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특검 후보를 추천한 바로 그날 밤에 지명을 했다. 이게 뭘 뜻하는 것이겠습니까? 자,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경제 행보, 민생 행보에 집중을 해왔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집권 여당이 되고 나서 바로 특검 처리를 했고 이재명 대통령 공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명까지 갔다면 지명을 늦추게 되면 지금 더마카가 질문했던 그런 어떤 논란을 제기하려고 하는 쪽에서 계속 불을 지필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거기에 휘말릴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은. 그래서 속도적으로 지명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특검이 원래 그러네 적격이니 아니니 이런 논란이 벌어질 여지가 차단이 되는 거죠. 그렇죠. 수사 속도가 막 내면 계속 관련한 브리핑들이 나오고 그렇죠? 그렇죠. 사건에 집중이 될 테니까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고로 특검한테 모두 맡긴다. 당신들이 알아서 자율적으로 집중해서 수사를 하라. 나는 경제행보 민생 챙기는 데 집중하겠다. 어떤 이런 의지로 거의 빛의 속도로 특검을 지명한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관전 포인트 저희 촌철님들에게는 있었습니다. 예. 임금님기의 캔디님이 속보, 시선 집중, 한동수 변호사 지켜내라고 올려주셨는데 저희 사법업대 매주 수요일 유튜브 연장 방송에 이번 주부터 합류하신 한동수 변호사, 네. 조국혁신당이 특검 후보로 올렸지만 지명되지 않았고 네. 이로써 시선 집중과 쭉 함께하게 됐음을 촌철님들이 반기고 계시다. 뭐 네. 이런 거 전해드리고요. 물론 저희는 선택 후방이었습니다. 특검이 먼저고 방송은 다음이라고 저희는 이 열린 마음으로 이렇게 이제 바라봤는데 아무튼 이렇게 됐습니다. 네. 자, 네. 그러면 이제 사법어때에서 이제 특검 행보를 아주 전문적인 시각으로 짚어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기대하셔도 됩니다. 네, 기대해 주시고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오광수 민정수석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이 불거지지 않았습니까? 네. 오광수 수석은 사실상 인정하는 입장을 내기도 했는데 간밤에 또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사의를 표명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여권 고위 관계자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오광수 수석이 자기 신상과 관련한 의혹이 막 출범한 이재명 정부에 부담이 돼서는 안 된다고 판단해서 사의를 밝힌 것으로 안다. 이렇게 전했다고 하고요. 오늘 새벽에 언론들이 일제히 이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아마 사의를 수용을 할 것 같은데요. 자, 이러면 또 이제 민정수석이 비게 되는 것이죠. 지금 한창 인사 검증 시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인사 검증 담당하는 직원이 과로로 쓰러졌다는 뉴스도 어제 좀 나오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민정수석이 만약에 다시 이제 그 자리가 비게 되면은 인사 검증 부분이 또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실무적인 문제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기됐던 의혹이 민정수석직을 수행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의혹 아니었느냐. 이 점이 제기됐기 때문에 결국은 사의 표명으로까지 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화성 복탱님이 대통령 부담 덜어준 거죠. 잘한 결정 같습니다. 뭐 이런 의견들이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네. 그래서 다음 민정수석도 좀 빠르게 지명을 하고 임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누가 될까요? 이게 이제 검찰 출신이라는 면에서 또 처음부터 지명하기 전에 논란이 됐던 적도 있었잖아요. 특수통 출신이라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좀 가만히 될까요? 그러니까요. 지금
인사 검증만 해도 벅찬 상황인데 또 사람을 찾아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검증을 할 사람을. 그런데 사의 표명을 했고 만약에 이것이 뭐 수용이 된다면 그 전 과정에서 이미 이거 가닥을 잡고 또 인물을 물색을 먼저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봐야 되지 않겠어요? 네, 추가로 나오는 소식도 시선 집중하겠습니다. 알걸리님이 네. 민정수석이 혹시 한동순 변호사님? 지켜보겠습니다. 네.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감사원으로 가겠습니다. 김남진 감사원 국민제안 3과장이 엊그제 11일 감사원 내부 게시판에 성명서를 올렸습니다. 실명의 성명서였습니다. 아주 이례적인 현상인데 성명서의 그러니까 제목이 지휘부 총사퇴하고 재신임만이 우리가 살 길이다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오, 비장함이 느껴지는데요. 그렇습니다. 대통령 관저 이전 감사 부실 봐주기 논란과 최재해 원장 탄핵소추 대응에서 우리 원, 그러니까 감사원이죠. 우리 원이 많은 권위를 손상당했고 외적 불신을 초래하게 됐다면서 현 지휘부 등이 새 정부로부터 불신을 받으며 셀프 개혁을 할 것이 아니라 일괄 사표를 내고 재신임을 받고 그 결정에 따르는 것이 방법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최재해 감사원장을 비롯한 지휘부의 사퇴를 촉구를 한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원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또 누구 한 명 더 있죠? 유병호 감사위원. 이 유병호 감사위원 중심의 타이거 사단이 조직을 장악하면서 감사원이 정권 보위 기관으로 전락한 실태를 다룬 한겨레의 기획보도 감사원의 민낯을 언급하면서 우리 원 내부 모습에 대해 국민들은 매우 놀랐을 것이 분명하다. 김 과장은 이런 지적도 했다고 하고요. 관저 이전 의혹 관련 재감사를 담당했던 장난주 국장이 최근 보직 해임된 점 등을 언급하면서 실무 직원들까지 누구나 우리 원 생활로부터 안전하고 자유롭지 못하다는 느낌을 받고 있다. 이런 지적도 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내부에서 이런 목소리가 지금 터져 나왔다라는 점에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감사원은 다른 어떤 기관과 마찬가지로 독립성이 상당히 중요한 가치로 요구되는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감나라 대추나라 하기가 쉽지가 않은 부분들도 있는데 바로 그것 때문에 또 내부에서 이런 성명이 나왔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최재해 감사원장 체제에서 감사원의 독립성이 유지가 됐느냐. 그게 아니니까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물꼬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지 그래서 최재해 원장이나 유병호 감사위원이 버틸 수 있을지 이걸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성명을 실명으로 올린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과장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내부 공익과 국민의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감찰 등 위협을 무릅쓰고 글을 올렸다. 그러니까 내부 분위기가 어떤지가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런 그렇죠? 대목이죠. 네, 나라사랑님 늘공들의 반란이라고 봐야 될까요? 라고 올려주셨고 태권부인님 등 많은 분들은 감사원 신용을 너무 많이 잃었습니다. JSD 희동님 감사원도 개혁 대상입니다. 이런 의견들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윗선들이 바로 처신을 할 거냐 이게 또 주목되는 부분이니까요. 그렇죠. 최재해 원장은 지금 임기가 11월까지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버티기 모드로 들어갈지 아닐지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관련 소식이 더 있습니다. 이것도 좀 마저 전해드리죠. 뉴스부터 좀 들어보시죠. 인수위 없이 바로 출범하면서 8일 만에 과로로 직원이 쓰러지는 등 인력난을 겪는 것으로 알려진 대통령실. 그런데 이런 어려움의 이유 중 하나가 윤석열 정권 시절 임명된 정무직 공무원들이 업무는 하지 않으면서 자리를 지키고 있어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현재 인력에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 공무원 추가 파견을 요청하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을 전했습니다. 직업 공무원인 이른바 늘공분들은 지난달 돌려보내 곧바로 다시 오기 어려운 상황이고 지난 정부의 정무직 공무원인 이른바 어공분들은 업무는 하지 않으면서 그만두지 않겠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전 정부에서 임명된 어공들에 대해 심지어 지금 업무도 없는 상황에서 월급은 다 받아가고 있다며
대통령실에 전혀 나타나지 않으면서도 사직 의사는 없다고 하는 분들도 있어 정리가 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래도 되나요? 그러니까요. 이런 어공, 즉 정무직 공무원이 대략 80명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들에게 지급되는 월급만 계산해도 이게 얼마입니까, 한 달에? 그러니까요. 이거 다 혈세인데요. 네. 자, 문호동 유임금이라고 하는 아주 희한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하지만 이건 약과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들은 어차피 한두 달 안에 정리될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1년, 2년 이렇게 자리 지키고 눌러 앉을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낙하산들입니다. 내란의 와중에도 알박기 차원에서 낙하산 타고 내려앉은 공공기관자들 많다는 거 아닙니까? 어제 JTBC 보도 보니까 12.3 이후에 임명된 지금 기관장들은 뭐 62명? 이렇다면서요. 62명, 네 맞습니다. 자, 정권 교체기 때마다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이들 처리 문제인데 정부가 함부로 정리할 수도 없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 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조용히 불러서 사퇴 용단을 내려달란 말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게 작금의 현실입니다. 자, 이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법안도 나왔어요. 대통령 임기와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는 이런 법안도 나왔지만 처리는 안 되고 있는 건데, 자, 어떻게든 이거 좀 방법을 찾아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말 나온 김에 한마디 더 하면 어공이든 낙하산이든 그들이 자리 꿰차고 들어앉은 명분은 뭡니까?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실천한다 이런 차원 아니었습니까? 그잖아요. 그런데 그 대통령이 사라졌으면 자신들의 명분도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자리 보존한다? 이건 무슨 얘기가 되겠습니까? 그냥 국정 철학은 연불이고 명함과 월급 보존이 뭐다? 제밥이다. 이런 이야기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당군신하님이 괘씸하네. 세금 받아 월급은 꼬박꼬박 받아가니 내 세금 아깝습니다라고 좀 꼬집어 주셨는데, 그래서 지금 나온 뉴스를 보면 13일 오늘이죠. 오늘 또는 16일에 면직을 이제 최후 통첩하고 강제 해고 절차에 착수한다는 건데 어떻게 진행될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마지막 뉴스 하나 볼까요? 네, 문영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기억하시죠? 아유, 너무 잘 기억하죠. 네, 울산시 교육청이 오는 25일 오후 3시에 초청 강연을 가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울산 교직원 412명을 대상으로 헌법의 관점에서 교육을 생각한다라는 주제로 강연을 가질 예정인데, 엊그제 울산시 의회 교육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소속 교육위원들이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물고 제기를 했다고 합니다. 김종섭 의원은 실질적으로 국민을 대상으로 사회적 논란이 많이 된 분이다. 문영배 전 소장을 이렇게 지목을 하면서 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교육청이 이런 분을 왜 특강으로 모시려고 하느냐라고 따졌다고 하고요. 무슨 사회적 논란이 많이 된 분일까요? 이분이? 제가 그걸 물어보고 싶은 건데요. 네. 그다음에 교육위원장인 안대룡 시의원은 강사료를 문제 삼았다고 합니다. 민주당 정권 때 방송인 김재동 씨의 강사료 논란과 겹쳐 보일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하는데, 네? 강사료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문영배 소장의 강사료가 뭐 많이 받나요? 60만 원이라고 합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됩니까?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냐? 마음에 안 든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판단은 촌철님들이 충분히 내려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댓글창에서 의견 남겨주시면 됩니다. 소개해드릴게요. 레드헤어님이 논란을 만드시는군요. 역풍이다님, 애구 이렇게 보내주셨고, 소담님은 이런 걸 딴지라고 합니다. 어찌합니까님, 별걸 다 트집 잡네요. 아니,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은 헌법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이었습니다. 이거 모릅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더마카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